안녕하세요, 최태건입니다. 제가 못다한 이야기라고 해서 관로해서 교통사고 나고 척수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쭉 시리즈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했었는데 한 6개월 됐죠. 1편을 찍고 나머지 영상을 찍지 않았던 기간이 저도 떠올리기가 좀 쉽지 않았고 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일단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양상이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척수 손상 환자를 뭔가 대변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까봐 저도 또한 조심스럽고 사람마다 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막혔었어요. 떠올리기도 싫었고 막혔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못 찍고 있다가 이제 해당 영상에 이제 다른 환우분들이 댓글들을 달아주시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 또 남의 얘기도 듣고 또 본인 상황도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또 마음이 또 좀 그렇게 편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경우를 말씀드려볼까 해서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척수 손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은 목 부위인 경추, 그 다음에 갈비뼈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흉추,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인 요추, 그 다음에 천추, 미추,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흉추 부위에서 이 척추가 신경 다발들을 이렇게 싸고 있어요. 되게 과학적이고 신기한 그런 경우이긴 한데요. 척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 척수, 신경을 전달하는 이 척수액이 흐르는 이 척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 자체도 몸을 지탱하는 큰 기둥 같은 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안에 흐르는 척수도 신경계통을 모든 거를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물질이 흐르고 있는 부분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척수가 이런 큰 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저 혈관 있잖아요. 혈관은 혈액이 흐르잖아요. 그런 실 가닥가닥 같은 그런 척수 다발들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서 척수액이 새면서 생기는 걸 척수 손상이라고 하고, 척수 손상 환자를 수술을 할 때 경우에는 저희 등 있죠. 등을 저 같은 경우는 한 20cm 정도 절개를 했습니다만, 이걸 절개를 해서 뼈가 닿는 곳까지 이렇게 깊이 절개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새는 척수 다발들을 있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척수 다발 수술한 부위 인근으로 이제 핀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외과적인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첫 번째, 등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근육들이 결이 있어요. 좀 비약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할까 싶으냐면, 저희 닭가슴살을 먹으면 이렇게 실처럼 찢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로로 이어져 있어요. 그거를 절개를 한 거죠. 이거는 화학적인 그런 구성 성분은 전혀 다릅니다만 제가 환자로서 느끼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희 고무줄이 있잖아요. 이 고무줄을 이만큼 당겨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딱 자르고 여기 끝을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당겼을 때 전처럼 안 당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탄성이 있었던 게 요만큼의 탄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당겼을 때 이만큼 당겨지던 게 이만큼 당겨질 거예요. 근육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만큼을 절개를 했으니까 이 근육결들이 이렇게 다시 원상대로 한 올 한 올 수술을 해서 붙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뭉탱이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절단된 단면만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 고무줄 설명했던 거와 말씀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탄성이 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면, 몸이 전 같으면 이렇게 편하게 됐으면 제가 평상시에 편안한 자세가 이런 식으로 돼요. 약간 이 부위가 이렇게 오그라붙은 거죠. 그러면서 오는 기능적인 부분과 또 통증들이 또 있어요. 기능과 통증이나 이 모든 수술 후에 후유증에 대한 양상은 정말 개개인별로 다 달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를 표본이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일부러 최근에는 요가를 하면서 자꾸 늘리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는 통증들은 저는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물질이 들어왔으니까 이 몸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변화를 해요. 근골격이 변화를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흉추에 삽입이 됐으니까
날개뼈라고 하죠. 이 등에 견갑골 날개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쪽이 뒤로 누웠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느껴지지 않는 이물감이 얘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절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 같으면 한 올 한 올의 실이 원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를 끊고 엉켜서 붙어 있기 때문에 동양학적으로 표현하면 어혈, 그 다음에 서양학적으로 표현하면 혈전, 이 과정에 뭔가 찌꺼기들이 끼겠죠. 피 찌꺼기라든지 뭔가 그 근육 속에도 수분이 있으니까 그런 뭔가 찌꺼기들이 껴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또 통증도 또 수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아파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같이 많이 아픈 분들은 이제 신경계통 진통제를 처방을 받는데, 이 진통제 또한 이게 여기 하나 띄울게요. 제가 진통제 또한 엄청나다는 게 뭐냐면 암 환자하고 똑같은 진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처방전을 받아서 일반 약국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라 3차 병원 또는 신경계통 전문 병원에서만 상비하고 있고 걔네들만 분출하는 마약이라고 적혀져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을 받습니다. 경구투여하는 약도 있고요. 패치같이 이렇게 붙여서 몰핀이 이렇게 흡수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을 조금 마비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결국에는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경구투여하는 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약 성분을 쭉 읽어봤는데 마약 중에 헤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헤로인이 주성분이라고 해요. 제가 그 누구한테든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은, 제가 이 걷지 못하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고통을 극복을 해서 제가 두 발로 걷게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저는 이 진통제를 끊었던 게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어렵게 끊었거든요. 정말 어렵게 끊었어요. 먹으면 멍하고 안 먹으면 너무 아프고, 아프니까 짜증내고, 짜증내니까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너무 많고 이 약이 너무 세고, 먹으면 numb, 영어로 numb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그냥 내 입에서 나와요. 멍해져요. 멍해지고 뭔가 무뎌지고 반응도 느리고, 이걸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진짜 이렇게 약간 영혼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아프진 않는 대신에 이 약들을 내가 지금 30대, 당시에는 30대 중반 후반이었으니까 이 약들을 내가 앞으로 80은 살 텐데 내가 살아온 만큼 더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막 드니까. 그래서 이 약을 저는 일체 먹지 않고 있고요. 끊게 됐어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휠체어를 자기 팔로 어깨로 못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팔을 쓸 수는 있어요. 감각도 다 있고 글도 쓰고 밥도 드시고 다 하지만 이 근육 자체를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통증도 심하고 이래서 휠체어를 본인이 못 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정도로 이런 상체 기능적인 부분이, 이 절개를 하나 하고 보형물을 삽입을 하나 함으로써 오는 그런 후유증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만큼 운동을 못하니까 제 힘으로 안 돼서 이제 16년도 17년도 요쯤에 제가 재활을 하고, 또 옛날 한 90% 정도까지, 왕년에 제가 나름 그래도 몸짱 출신이니까 제가 예전에 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저 혼자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래서 고마운 동생이죠. 그 고마운 동생이 운동 처방 같은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그 친구 도움을 받아서 몸을 한 90% 정도까지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제 혼자 힘으로 해보려 하니 지금 많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올해 안까지 옛날 몸을 보여드리겠다 이랬었는데, 대사도 떨어지고 지금 40대 몸으로 기능이, 변명이겠죠. 기능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후유증들로 제가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만큼의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옛날만큼의 운동이 안 되니까 옛날만큼의 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자꾸 되져지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아마 다 그러실 텐데, 대소변을 마음대로 못해요. 근육을, 이 신경들이 다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본인 자의적으로 이렇게 뇌에서 전달을 해서 척수 신경계가 이제 얘한테 명령을 하다를 하는데, 이 중간 단계가 망가졌으니 이 밑에 관장하는 이 근육들이 다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걷고 나서도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무조건 그 고무 호수 있어요. 그것도 여기 띄워볼게요. 소변줄이라고 하죠. 카테타를 이렇게 요도에 이렇게 넣어서 탁 일정 깊이 들어가면 물이 그냥 나와요, 소변이. 그거를 보통은 6시간에 한 번 정도 빼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6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신장이 망가진대요. 신장이 모든 그런 독소들을 필터링하는
관장하는 장기잖아요. 이게 이제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못한대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6시간에 한 번씩 배출을 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6시간에 한 번씩 배출을 하면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00ml 조금 넘게, 작게는 한 300ml 정도로 나와요. 근데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물을 많이 먹어요. 원래 많이 먹어요. 저는 아마 한 평균 4리터에서 6리터 이상도 마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6시간에 빼잖아요. 1.5리터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신장도 무리가 가겠죠. 방광도 엄청나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감각은 없으나 뭔가 느낌은 있거든요. 뭔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외관적으로도 일단 보이고 아랫배가 이렇게 터질 것 같아. 복수 찬 것 마냥 나오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시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가도뇨를 했는데, 저희 몸에서 가장 약하고 연하고 예민한 부위가 비뇨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몸살오고 이러면 사실 비뇨기가 좀 먼저 반응을 하고 예민해지고 에리에리한 느낌? 그런 살따가움? 그런 게 거기부터 저는 많이 오는 편인데, 그 척수 손상 후에 그 양상 역시도 얘부터 먼저 온 것 같아요. 대변은 꽤나 빨리 제 힘으로 보게 됐는데, 소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카테터를 들고 다녔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막 과음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막 심하다거나 이러면 변기에서 앉아서 잠드는 날이 가끔 있거든요. 예전에 또 쫀심은 있어가지고 카테터 쓰면 그냥 바로 빼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서 변기에 좀 앉아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성질이 안 좋은가 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최근에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조금 먹었더니, 마약성 진통제 말고 그냥 진통제를 조금 먹었더니 소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감이 없어요. 소변을 보겠다라는 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감각이 있다, 요 밑으로는 감각이 없다. 요 선상에서 까딱까딱까딱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의 그 외부 요인이 들어오면은 이제 못 누는 걸로 저는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런 후유증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봤고, 다른 아마 환우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통 우리 다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를 정말 자유롭게 쓰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앉아서 소변을 보고 남자는 서서 두 발로 소변을 보지만, 이런 자연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이것들이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별거 아니었던 건데,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이게 감사함이 느껴지고 나니까 세상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점점 줄어들고, 제가 화가 되게 많거든요. 원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팍팍 터지는 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마 그때 저라면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했던 인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아마 100분의 1로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그런 뭔가 이런 고난과 역경 같은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담담해지지 않았나. 이게 무슨 고통이야, 이 정도쯤이야. 야씨, 걷는 게 어디야. 제 18번이거든. 밈이에요, 밈. 야, 걷는 게 어디야 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우둔하니까 겪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겪어보지 않고는 사실 여러분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세상이 요즘 들어서 너무 좀 아름답고, 하루하루 또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성숙하는, 저희 왜 성장기 때 막 한 달 한 달 다르게 키가 자라는 느낌 느껴보셨나요? 저는 느꼈거든요. 뭔가 자고 일어나면 뭐 늘어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내가 성숙해지는 속도가 약간 느껴지거든요. 원래는 처음에는 한 연 단위로 느껴지다가 최근에는 개월 단위로 느껴져요. 지난달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내가 받았을 때 이런 리액션을 했는데, 그러지 말걸, 이런 표현도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여건은 사실 저만 힘든가요? 다 힘든데 경제적인 여건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스스로의 성장 느낌은 또 다른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레벨업 되는 그런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돈은 벌어야죠. 돈은 벌어야 됩니다. 제가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걔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보호하려면 아무래도
다 똑같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프다라는 건 사실 변명이죠. 변명입니다만 저보고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경제활동을 투잡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게 어떠냐. 좀 쉽지 않아요. 유튜브 편집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좀 아파가지고 그나마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나마 조금 더 나았는데 운전을 했었잖아요. 운전하고 이러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런 자세가 됐는데 운전을 하니까 더 이런 자세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세가 고착화되니까 통증이 진짜 이틀에 한 번씩 한의원을 갔어요. 이틀에 한 번 한의원 가면 한 70만 원 정도 들거든요. 70만 원에서 80만 원? 부항하고 침 맞는 것만? 그 치료비만 그렇게 내면서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요가라는 걸 배우고 인위적으로 제가 제 몸의 힘과 제 몸의 무게와 이런 것들로 스트레치를 인위적으로 늘려주면서 통증이 1에서 10까지라고 표현을 했을 때 6에서 8을 왔다 갔다 하던 상태였으면 지금은 뭐 한 3 정도, 좀 심하면 6, 요 정도 손으로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맙죠. 저희 요가원 원장님한테. 코로나 때문에 요가원이 업무를 못해서 제가 요가원도 못 가고 원장님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하루빨리 이 모든 이 역병의 상황이 종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연결해서 찍겠지만 이런 이제 신체적인 후유증들을 제가 지금은 말씀드렸고 다음 편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환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